예, 요즘 들어서 저에게 댓글로 학습법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보통은 댓글로 답을 드리는데 가끔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답을 들어볼게요. 오늘 문의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중1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이십니다. 초등학생 때는 집에서 어머님께서 영어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문법을 체계적으로 잡고 싶어서 어떤 교재를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재명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그 교재가 문제은행식 있죠. 그런 스타일의 문법 책입니다. 총 3권짜리 구성이고 분량적으로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할지 아니면 분량적인 부담이 조금 덜한 책으로 할지, 그리고 지금 정도의 학습 수준이라면 천일문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일단은 문법책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제가 항해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어떤 선장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장님께서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배에 함께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선장님과 필리핀 여성분의 선장님 아내분이 함께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선장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배를 타러 올라오면서 따갈로그라고 하죠. 필리핀 언어, 그 따갈로그어 문법책을 좀 사와 달라. 저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괜찮은 문법책을 사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 권짜리 그 나라 언어의 문법책이 있는 게 참 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따갈로그보다 필리핀 언어보다 영어가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영어 교육 시장이.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한 권 안에 다 정리되어 있는 문법책이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2권이고 3권짜리도 많아요. 그 3권짜리가 많은 이유는 중1, 중2, 중3 이런 식의 구성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좋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짜리 책을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심리 상태, 환경 그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일정하고 학습량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학습을 중단해버리는 일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런 거죠. 네모가 있어요. 그 네모를 색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3권짜리 문법책을 한다는 것은 네모를 세로로 색칠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 3분의 1을 다 색칠해요. 그러면 아직 네모의 전체 범위는 끝나지 않은 거죠. 3분의 1을 채운 거죠. 두 번째, 이 중간 부분을 색칠해요. 그래도 뭔가 많이 색칠한 것 같지만 아직 네모의 가로 전체를 커버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네모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것과 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네모가 있는데 한번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금방 했지만 이 가로의 전체 범위를 다 다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가다 보면 도중에 멈추더라도 아무튼 2번이든 3번이든 전 범위를 돌아본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중에 학습이 중단되더라도 이 가로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아, 물론 문제은행식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학습량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런 책을 하면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해져요. 왜냐면 그런 책들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반복 드릴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대놓고 말해서 그런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 3권짜리 한 권 한 권이 두껍고 풀 문제가 많은 그런 책을 일단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네모를 세로로 색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멈추면 애매합니다. 멈추면 다시 가로로 하기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고를 때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이 많은 학습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책 3권을 들어보세요. 그냥 책 3권을 겹쳐가지고 들어보세요. 내가 이 3권을 다 할 수 있을까? 아,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나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걸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너무 이게 부담이 돼.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도중에 포기할 바에 얇은 거로 하는 게 모든 항목을 다 학습하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정 스타일의 교재를 추천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문법 학습이 중요한데 문법만 하면 안 됩니다. 문법하고 구문하고 독해하고 단어하고 듣기하고 통함기하고 많이 해야죠. 자, 근데 문법 학습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버렸을 때 혹시나 지쳐가지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에너지를 좀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3권짜리 문제 은행식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총 100시간을 공부한다고 쳤을 때 중1 수준 30시간, 중2 수준 30시간, 중3 수준 30시간, 남은 게 10시간이죠? 그 10시간 동안 독해를 하든 뭐 딴 걸 하든 하겠죠. 그것과 총 100시간 중에 문법을 20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에 비해서 드릴은 덜 했겠지만 연습 문제는 덜 풀었겠지만 아무튼 20시간 만에 전범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80시간이죠. 그 80시간 동안 구문도 하고 독해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독해야말로 진정한 문법 심화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독해 잘하려고 문법을 하는 겁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운 문법 사항들이 쓰여요. 살아 숨쉽니다. 분리되어 있는 문법을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법 사항들을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엮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바로 독해이기 때문에 문법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는 독해는 문법 심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독해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문법 학습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문법책 안에서만 문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반박할 수 있죠. 아니 30시간 30시간 나머지 10시간만 가지고 독해를 한다는 소린가? 뭐 더 하면 되지 않나? 아 근데 똑같이 100시간으로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절대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그게 좋죠. 근데 비교를 해볼 거면 똑같이 한번 잡아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약간 편향된 게 스스로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 두꺼운 문법책을 했을 때 장점은 이거를 잘 소화하기만 하면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단점은 도중에 멈출 경우에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다. 혹은 분량 때문에 질릴 수도 있다. 또 일단은 분량은 적지만 그 한 권 안에 다 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카테고리 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상대적으로 연습 문제를 덜 풀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도 측면에서나 숙달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대신에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보완할 수 있다. 다른 형태라 함은 구문학습, 독해학습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문법학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후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라 약간 편향된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아신 상태로 스타일을 정해보세요. 예,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추천은 후자의 스타일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자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고 더 적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각자의 스타일을 이해하고서 각자의 상성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거 조심하고 장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일문에 대한 학습 시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자, 구문학습이요. 문법학습과 굉장히 겹칩니다. 제 말이 믿음이 안 가시면 목차를 비교해보세요. 천일문 목차를 보잖아요. 막상 문법책이랑 목차가 똑같아요. 게다가 요즘에 천일문에는 트레이닝북이 나왔죠. 어떤 책을 선택해도 트레이닝북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북이 뭐냐면요. 천일문 본책에 대한 워크북이에요. 천일문 본책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워크북인데 이게 또 훌륭한 문법 학습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익히려고 만든 책은 아니긴 한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도 문법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걸 믿고서 문법 책 자체를 약간 컴팩트한 걸 가져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추천드린 그 얇은 문법책을 썼을 때의 장점은 그만큼 천일문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은행식에 두꺼운 문법책을 쓸 때는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책을 끝내기만 하면요. 굉장한 기본기가 갖춰진 건 맞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얇은 책으로 다진 사람은 천일문 입문편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두꺼운 책을 다 한 사람은 시작부터 천일문 기본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얇은 책으로 했다고 해서 기본편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천일문 기본편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무튼 두꺼운 책을 한 사람은 학습량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흡수율은 그 사람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두꺼운 문법책을 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컴팩트한 문법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손해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더 천일문을 반복 학습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거기서 그 간극을 메꾸는 거죠. 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를 정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친동생이면 제가 그냥 알아서 끌고 가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쪽 길의 속성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신 채로 스스로 선택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